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한반도 안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대결 구도는 ICBM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방어망을 뚫으려고 하는 김정은의 도전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동원해서 이를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 전략이냐, 이런 창과 방패 전략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당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미국이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이 미사일 방어 체계 MD 전략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MD 무용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장을 가져왔고, 우리 한반도에도 당장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가 굉장히 긴박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백지화를 검토하지 않을까. 적어도 백지화가 아니라면은 그 시기나 또는 이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은 지난 20일 날 당선하자마자 취임식을 갖자마자 백악관 홈페이지에다 바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 올렸는데요. 특히 이제 국방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군대를 이제는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요 정책으로 최첨단 미사일 방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미국의 MD 개발을 막고 있었던 것은 자동 예산 삭감 제도 2011년도 이후에 현재 이 시캐스터가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이걸 의식한 듯 그 미래의 국방 수요에 대해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따로 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캐스터를 넘어설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마련할 테니 결국은 미국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비롯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이렇게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아주 강조한 것은 바로 북한 또는 이란의 이러한 그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반영한 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MD 체계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MD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참여를 함께 하자라고 제안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해 6월에 북한에서 당시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결국 고도가 1413m까지 올라갔다가 400km 사정거리를 갖는 매우 성공적인 발사를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었는데요. 이 3발 모두 1000km 이상을 안정적으로 날아가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일본, 미국 또는 우리나라에는 현실 바로 발등에 불로 이제 떨어진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온 상태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러한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서 미국과 함께 해상 배치형 미사일 시스템인 SM-3 블록 2A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조만간 이제 시험 발사를 한 이후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도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요격 시스템은 이제 팩3인데요. 이 팩3가 갖고 있는 그 방어 범위를 2배 이상 늘려서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을 모두 막아내겠다. 이렇게 독자적인 방한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참여를 현재 독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이러한 미국의 MD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궁이라는 이런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던 팩3 이보다도 사거리는 분명히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커버할 수 있는 고도 높이가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도 충분히 우리의
영공을 우리의 하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또는 이제 그 미국에서 같은 MD 체계에 들어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할 가능성은 현재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우리로서는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만으로도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낸다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라고 나올 경우 우리 정부도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이 ICBM 도발보다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을 먼저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온 근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단 한 해 동안만 해도 예. 무수단 미사일을 8번을 쐈는데요. 예. 단 한 차례 성공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강한 걸로 볼 수가 예. 있는데요. 현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ICBM의 시험 발사가 준비가 마지막 마감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랬죠. 실제로 쏘아 올렸을 경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ICBM을 쏘아 올렸는데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체면이 구겨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실패가 높은 ICBM, 그동안에는 북한 자체적으로는 여러 ICBM을 개발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를 통해서 공개까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발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이러한 ICBM 발사로 들어가서 실패해서 그러한 국제적인 위협에 또는 체면에 직면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북한에서 끊임없이 쏘아 올렸던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때로는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를 쏘아 올려서 네. 이러한 부분에서 성공을 할 경우에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시기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산을 고려해서 바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또 이제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 여러 가지 정보 당국에서도 북한이 현재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러한 그 무수단이나 또는 그 ICBM인 KN-08, KN-14 이런 것보다는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또는 그 노동 미사일에도 충분히 이러한 소형화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동안의 기술력이 입증이 된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어떠한 자신들의 새로운 엔진이나 또는 그런 비행 기술에 자신감을 가졌을 때는 바로 ICBM 도발로 바로 직행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현재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 발사 도발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일 도발이 약 20차례 있었는데요. 대부분 미사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나 예. 또는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그리고 북한이 이제 주요 어떤 명절로 따지는 8.15나 10월 10일 또는 9월 9일 이러한 그 주요 정치적인 이벤트를 계기해서 또는 전후로 해서 발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는 2월 중순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바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광명성절을 계기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바로 이제 2월 말이 한미 간의 연합 군사 훈련 그러니까 키리졸브 훈련이 예. 시작이 되고 미국이 자랑하는 아주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전투력들이 한반도에 바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에 대해서 특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를 위협하겠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2월 말 3월 초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고요. 네. 전통적으로 봐서도 이러한 그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에 어떤 긴장이 어떤 해이해지는 그런 예. 상황을 봐서 4월 중순도 분명히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월부터 4월까지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눈여겨볼 점이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군부대 시찰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 어떤 의도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그 김정은의 그 신년사 이후의 첫 행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요. 네. 생각 밖으로 가방 공장을 찾았었습니다. 민생 행보를 보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가방 공장뿐만이 아니라 김치 공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민생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김정은 그 체제가 이러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탐색전을 벌이면서 도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군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낮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두 차례나 연속 군부대 시찰을 함으로써 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각심을 현재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려서 네. 그 시기에 일단은 선택을 해서 이런 군부 시찰을 또는 군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네. 일단은 그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민생 행보를 보임으로 해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난 한 해 동안 70일 전투 또는 200일 전투 여러 가지 있던 전투를 통해서 있었던 그 피로감을 달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예. 북한의 대외 정책이 이제는 어떤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그 미국에 대해서 군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언사를 늘어놓음으로써 북한 스스로도 이제는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지 군사적 대치 상태를 만들어 보겠다는 심산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 한미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지 끝으로 짧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추석 설날 명절 이후에 이제는 그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조셉윤 미국 국무부 한반도 특별 대표가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이제 육자회담 테이블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의 목적일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지난해 두 차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각 국가별로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그러한 공조 체제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만나고 북한에 대해서는 공조 체제의 대북 제재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그러한 해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문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